이런 것들.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글을 써요. 그래서 초고를 쓴 다음에 퇴고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고쳐쓰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글쓰기 계획 단계는 무엇이냐를 먼저 봐야겠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글쓰기의 계획. 자, 그래서 글쓰기를 계획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그 학생회장이 탄소 중립을 주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학생회가 이렇게 의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아껴 쓰고 급식 시간에 음식 남기지 않기 등등등 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화인이 됩시다, 덕성인이 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밑에 갑자기 왜 탄소 중립이 뭔지 설명은 해줘야지. 어휘죠. 두 번째, 이제 더운 날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켜겠네. 그래서 불편러들이 나와요. 그리고 급식 시간에 음식 좀 덜 남긴다고 탄소 중립이 실현될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쓰게 된 동기 보겠습니다. 학생의 공지사항을 보니까 실천 방안의 효과에 의문 제기나 부정적 의견을 지닌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까 얘기했죠? 예상 독자입니다. 그 다음에 글을 실을 매체입니다.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에. 그리고 글의 주제와 목적이 뭐냐. 자,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맥락이에요. 자, 글쓰기의 맥락이 뭐라고요? 자매님? 네. 뭐예요? 글쓰기의 맥락. 글쓰기? 네. 글의 주제나 또? 예상이랑 네, 그 다음에 글을 실을 매체. 작년에 서술형 나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글쓰기의 배경이 된 쟁점 상황. 일단 쟁점이 있어야 돼요. 쟁점은 뭐냐면 학생 차원에서 노력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입장과 실천 방안의 효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지금 대립. 자, 대립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때요? 사회적으로 쟁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쓰기 맥락, 글쓰기의 맥락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글의 주제, 글의 목적, 알겠죠? 주제,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자, 그래서 보통 주제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명제로 간다. 자, 글의 목적은 설득이에요. 설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설명을 할 것이냐,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지.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접속해서 보기 좋은 것은 학교 누리집이죠. 단톡을 뭐 몇백 명을 만들어가지고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럼 단톡은 지나가 버리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학교 누리집에 글을 올리기가 제일 좋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쓰기 맥락입니다. 자, 다음 보세요. 사회적 쟁점을 다룬 매체 자료를 수집을 해요. 수집. 자, 내용 생성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수집과 비판적 분석과 그 다음에 선별이죠. 자, 수집과 비판적 분석과 선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왜냐면 바로 그 옆에 있죠? 내용 생성하기. 그렇죠? 자료 1 한번 볼까요? 탄소 중립이라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죠?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자,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는 거예요. 즉 제로 썸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해서 탄소의 총합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기술 개발이죠. 그 다음에 화석 연료 사용 줄이기. 그 다음에 숲을 조성하기.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다. 탄소 중립 정책 포털 사이트에서 이거를 갖고 왔다. 자료 1이에요. 지금 여기는 자료입니다. 자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료. 자,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해야겠다. 자, 자료 2입니다.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비산업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비산업 부분에서 뭘 하는 것이냐? 자, 첫 번째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쓰고, 그 다음에 난방 온도를 2도 낮추고, 냉방 온도는 2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2가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 2가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학생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료 3입니다. 자, 이건 주로 트럼프가 할 만한 주장이죠. 인간 활동이 아니더라도 대기 중 탄소의 양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류가 실제로는 지구의 온도를 더 덥게 만드는 주범인 것은 우리가 그냥 봐도 확실하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글의 논거, 즉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논거라고. 자, 이것은 타당성과 공정성과 신뢰성이에요. 나옵니다. 자, 타당성은 뭐냐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리성과 객관성이에요. 받아들일 만하다. 아, 그거 맞구나. 자, 공정성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어야 돼. 치우치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써야 되죠. 양쪽 입장 모두를 다뤄주되 이것이 더 낫다. 그래야 우리가 공정하게, 저 사람은 공정하게 다루는구나. 그죠? 자, 신뢰성입니다. 출처. 일단 출처를 잘 갖다 놔야 돼.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냐. 누구의 그냥 주장.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잘 나오는 게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혹은 우리 엄마가 맨날 말씀하시는데요. 심지어 제 동생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이런 얘기는 그렇구나. 공감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신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신뢰하기 위해서는 아까 공공정책 포털 이런 데서 어떤 그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혹은 그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2번째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나 동생이 권위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엄마가 어디 그 대학교의 박사님이신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엄마로서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박사로서 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것이 이제 권위 있는 자료거든요. 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문적 식견. 전문적 식견이 없다면 대체로 이 신뢰성에서 감점 요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논거의 선별 기준은 3가지입니다. 됐죠? 타당하고 믿을 만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일단 자료 수집, 내용 생성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양한 매체. 다음에 주제와 긴밀히 연결된 거. 주제와의 연관성성. 다음에 3번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통계 자료, 실험 결과, 신문 기사 등 구체적 근거, 객관성, 그 다음에 전문성, 그리고 권위. 권위적인 거 말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옵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단기간 안에 이 중간고사라는 걸 대비하려면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냥 하여튼 잘 찍어가지고 점수 잘 맞는 게 뭐 장땡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야지. 안 외워집니다. 다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막 시간 들여갖고 다 뽑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일 풍부하기 때문에 가장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안에 특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 수치가 나오면 어떨까요? 구체적 수치가 나오면 당연히 구체적 수치가 나오면 신뢰할 수 있죠. 그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의 평균량이 8.3kg예요. 한 달에. 1년이면 한 100kg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요. 쓰레기 44%가 음식물 쓰레기. 자, 이것은 식량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결국 또 식품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6%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 중립이라는 책에서 이걸 끌어왔습니다. 그렇죠? 수치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자, 다음 밑에 보시면 쭉 갔는데 이 자료에 문제가 있죠. 뭘까요? 2000년에서 끝나고 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된 자료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료 선별 기준을 참고하여 자료 3과 5를 활용하지 않기로 한 까닭은 자료 3은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고, 그죠? 자료 3이 뭐겠어요? 어차피 인간의 활동이 아니어도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료 5는 출처는 믿을만한데 최신화가 안 됩니다. 오래된 자료 버리고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거 버리고 되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죠. 자, 먼저 글의 설득력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문제를 언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죠?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분석한 자료는 글의 흐름에 맞게 배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조직을 하는 거죠. 서론에서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상황. 자, 두 번째 본론은 학생회에서 정한 실천 방안, 요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과 거기에 따른 근거가 적절하게 잘 정리돼야 됩니다. 자, 결론은 실천에 따른 기대 효과를 강조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해라 라고 촉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갑자기 옆에 빈칸에다 써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제시문 준다. 재구성을.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외운다고 해서 수능을 잘 본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료가 더 필요하면 자료 다 있어요. 아시겠죠? 좀 보라고. 괜히 이거 안 봐가지고 1, 20점씩 날아가요. 지금 여기 1, 20점 달려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게는. 요번에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도대체 어떻게 내시려고 범위를 저렇게 정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득하는 글의 내용 조직 방법 보시면 서론은 문제 제기, 글 쓴 동기나 목적, 필요성을 밝히기, 그죠? 그 다음에 본론, 주장과 근거, 결론, 요약과 강조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요가 작성됩니다. 개요 작성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글쓰기, 글을 쓰는 목적에 따른 조직 방법 쭉 설명해 놓은 거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쟁점의 핵심은 뭐라고? 서술형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구조가 제일 좋다고 했죠?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글의 제일 좋은 구조. 왜? 자, 문제 해결 구조라. 쓰라고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우리 다 알아,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그죠?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저 부분, 특정하는 키포인트, 키워드를 딱 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신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해결 구조입니다. 영어나 수학 학원에서 다루는 거하고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단순히 암기 과목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영어 우리 공부하는 데서 해석하는 문장들 뻔하잖아. 그쵸? 그 문장 뻔하죠?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잘 익히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89쪽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개요를 작성했는데 본론 1에 다 보세요. 교실에서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입니다. 자, 얘는 본론 2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중간에 옮길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내용 조직하기 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그 본론의 2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랬어요. 자, 제거 기술 개발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죠. 삭제해야 돼. 왜? 학생들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게 삭제고, 그죠? 아까 위에 이 부분이 뭐죠? 위치로 옮긴다. 이걸 뭐라고 해요? 대치. 대치.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삭제. 그죠?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추가로 본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치, 삭제, 그리고 뭐죠? 추가. 대치, 뭘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삭제, 없애버리는 거. 대치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삭제는 밑에 있는 것도 올릴 수도 있고, 삭제는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대치, 삭제, 추가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용 조직하기에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왜 삭제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왜 선별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초고를 씁니다. 이제 자, 우리가 실천하는 탄소 중립 그 다음 페이지에 표현을 했는데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 키워드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놀랍게도 기후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태를 초래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거 탄소 중립이란 이렇게 갔죠, 그죠?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의 상관관계 뷰피디아에서 갖고 왔는데 거기 자료가 언제 거예요? 2020년 자료죠. 2020년까지 업데이트된 자료죠. 그러면 최신 자료를 다시 가져왔구나, 보완했구나를 알 수 있다. 자,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 배출량 증가하면서 계속 기온이 올라간다 하면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나 그래프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정했다. 자, 하루아침에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쭉 나가겠죠. 자, 어떤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전기 에너지 아껴 쓰기. 그죠? 전기 생산하고 사용하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교실에서 여름과 겨울에 적정 온도로 냉난방하고 자연 채광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전기절약 실천하고 있는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며 그랬습니다. 자, 얘는 삭제해야 되죠. 그죠? 제 친구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 친구는 권위가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 모 교수님께서, 그죠? 혹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 학생회에서 학교에 건의하여 앞으로 설치되는 전기기구를 모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그죠? 서서히 바꿔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기 에너지 절약. 두 번째, 음식 남기지 않기 하면서 아까 얘기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온다. 자, 그래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얘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방법도 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산에 숲을 더 울창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하면 틀렸을 텐데 캠페인 활동을 하자. 자, 두 번째, 교실마다 공기 정화 식물을 기르자. 사실 요즘 예쁜 공기 정화 식물도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환경 미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어때요? 삭제해야 돼. 그죠?
그래서 추가, 삭제, 대치, 삭제, 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과도한 탄소 배출에서 비롯되는 기후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자,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미룬다면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요약이야. 그 다음에 동참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됐죠?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패스트 패션입니다. 패스트 패션이 뭐죠? 그냥 최신 유행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막 제작하는 옷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막 옷을 계속 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자, 그 금방 입고 또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그런 경우에 1년에 이 패스트 패션이 수억 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지금 그 자원이 또 소비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3분의 1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패션 부분 전체 배출량의 15에서 20%가 합성 섬유 폐기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옷을 신중하게 구매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매를 절제해야 돼요. 자, 그러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또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쳐 쓰기 과정에서 뭘 할 수 있죠?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괜히 쓰잘데기 없는 면티를 막 한 10장씩 사지 말고 딱 필요한 거 한 석 장 정도 돌려 입는다든지.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엄청나게 생산할 텐데 그걸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엄청나게 생산이 되어 있잖아요. 저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래서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지구는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들어요. 우리 세기에 그냥 싹 다 빨리 땡겨 쓰고 그냥 폭파시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긴 너무 과도하니까. 네. 근데 선생님은 지구 환경은 인류가 지금 수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조금 늦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지구 환경이 깨끗해질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누가 필요할까요? 타노스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타노스 가지고 막 사람을 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문제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딜레마라고. 저렇게 되면 또 패션 산업에서는 또 아우성칠까?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안을 잘 마련해요. 우리가 배달 음식 시키면 한 번에 플라스틱 용기가 막 1-20개씩 와요. 어떤 경우. 굳이 이만큼 써야 할까? 이런 생각.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그 가격 오르니까 다들 아우성치잖아요. 사실 30-40년 전에만 해도 플라스틱 용기가 이렇게 일상화 되지 않았어요. 우리 생수 있죠, 생수. 여기에 정수기에 정수 말고 생수. 이 생수 사 먹는 거 쓰레기물이야. 그 이미 플라스틱 갖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산업이에요. 그게 진짜 생수라는 보장도 없고, 특히 이름을 미네랄 워터가 아니라 생수라고 만드는 바람에 생명수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법안을 마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옷을 좀 절제력 있게 구매해야 됩니다. 자, 다음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국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어때요? 신뢰성이 높은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견해를 밝히는 글쓰기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없겠죠?